야당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 여당 내부의 전당대회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고 또 반목도 생겼는데요. 이 김기현 대표가 당선 소감으로 연포탕의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. 연대와 포용과 당평이라고는 우리 당 지도부의 의지, 그것을 앞으로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변신이 기대된다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이죠. 그분이 원래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렇게 막 그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이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전당대회가 오는 과정에서 뭔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라만 봤지 갈등을 봉합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거든요.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. 그게 그분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본인이 저는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. 근데 그 관건을 이루는 거는 그거는 저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때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적극적인 협력 관계도 되고 이거를 아주 절묘하게 배합을 해야 그런 리더십이 발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게 우리의 기대죠, 대통령과 지금. 네. 그냥 뭐 해서 손잡고 대통령 바라보기만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어렵죠. 그러니까 그런 그 정치력을 정말 보여야 되는 지금 때죠. 그분이 이제 총선을 이기려면 수도권까지 해서 전체 중도 국민의 마음을 지금 따내야 되는 거잖아요. 정말 본 게임이 시작된 거죠, 그분 인생에.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? 대통령실에서?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? 대통령실에서?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없을 거다. 아무 일도 그런 없을 얘기가 것이다. 안 나오게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김기현 대표가 그 정치력을 계속 보여야 되는 거죠. 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. 안철수 공천 받을 것인가, 이준석 공천 받을 것인가, 유승민 공천 받을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, 결국은. 근데 과연 줄까? 과연 줄까?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가 패배했지만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. 그렇죠. 굴러 들어온 돌인데 23%를 얻었다는 건 굉장하다고 보거든요. 착근이 됐다는 얘기예요.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도 신인이잖아요. 이름도 몰랐던 사람인데 15%를 받았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둘이 참 결합하기 힘들 겁니다. 왜냐하면 사감이 너무 많아요. 사감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통과제리죠. 예, 이제부터 이제 당이니까 당에서 뭐랄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. 그럼 다른 목소리를 내고 또 협력할 때 확실하게 협력을 해주고 이런 가운데 자기 당원들이 신뢰를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를 찍은 분들은 김기현 후보가 좋아서 찍었다기보다도 당내 분란이 지겨워서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.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면서 아 제대로 된 협조가 저러는 것이구나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당원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에 항상 그렇거든요. 정당한 플랜 B가 있어야 돼요. B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아주 좀 현명하게 처신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제 저희 민주당이 어려움에 빠진 게 지난 전당대회 때 그 이재명 대표가 80% 가까운 절대적 지지를 받았거든요. 네. 그 구조가 고착화되니까 다른 반대표나 경쟁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배양되기가 어렵고 그냥 꽉 눌려 지내는 어쩌면 질식 직전의 상황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입김을 절대적으로 받는 김기현 대표가 53%를 받고 반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윤심 이 표가 한 40표요? 40%.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국민의힘의 그 정치 자양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 윤심과 그 상반되는 정치 세력이 경쟁을 하고 기량작용을 적절하게 하면 오히려 그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. 이게 결과를 보면 전 이준석 대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방송에 나와서 100% 확신한다. 천하람이 2등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. 그랬죠. 결선달. 2등을 천하람이 갑니까? 그렇죠. 지지층 국민 중에 통계 내는 거지만은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누군가 개인을 정말 좋아해서 가입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제가 대표할 시기에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났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당원 조사에서 나오는 것이 좀 다를 것이다.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고 보면
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당원들은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. 당이 분열해서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.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또 가출 사건들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마음 졸였던 마음이 있고,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도 뭐 군사 독재 이러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되게 헤집어놨어요. 근데 이번에 그게 좀 잊어버려지고 천하람이라는 후보가 좀 수더분하고 그러면서 자기 할 말 하니까 젊은 사람이 또 매력 있다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데 또 엄석대 얘기를 해서 또 엄석대 얘기를 해서 그때 그 트라우마가 다시 막 되돌아온 거예요.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정치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. 오래 정치하려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되 굉장히 신랄하고 날카롭게 하되 그 당원들의 상처 주고 해집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저 15%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. 물론 이분이 천하람 후보의 얼굴을 너무 가린 것도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분이 너무 좀 나선 것도 있고 총감독이다 뭐 기획이다 이러면서,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안철수 천하람도 자신의 정치 생명이 저는 어느 정도 거기 달렸다고 봐요. 총선이라는 큰 레이스 안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 리더십에 그 협조하면서 당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발목을 묶고 가느냐, 이걸 보이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.